네, 본교재 93페이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같이 답 위주로 한번 보시죠. 자, 서술상의 특징을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현대어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유자는 좋아했고 유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요약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읽으면, 그리고 우리식의 말로 읽으면 좀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1번 중요한 문제죠. 이 글에 대한 설명. 서술자가 다른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5번이고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직접 서술에 의한 그 부분이라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3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3번 인물의 행적과 일대기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4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나온다.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은 말이 안 되고 반대쪽으로 설명했죠. 그죠? 주관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에 개입해갖고 평가까지 내려요. 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인물의 성격 변화 같은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도 딱히 없더라. 7번 윗글의 인물 제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도 있었고 서술자가 주관이 되어서 이 유제필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쭉 서술해 나가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윗글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내용 이해 문제였는데 답은 2번이죠. 그죠? 직업에 대한 소신은 어떠했는지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9번은 두 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3번 능청스럽고 천연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나오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진 않지. 그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0번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자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유자가 싫어하는 성격 소유자지. 그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을 찍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96페이지로 넘어가서 생략된 부분 줄거리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담과 부침성으로 학교의 명물로 이름을 날립니다. 꽤 유명했대요. 학교 때. 말을 재밌게 해.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합니다. 살면서 융통성이 있고 굉장히 요령을 잘 피우는 사람이네. 그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잘 해나가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적응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되게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 굉장히 적응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이 부자인 총수를 안이 꼽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데, 한번 밑줄 쳐볼까요?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된다는 것은 밑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야. 그치? 밀려났어. 뭘로 밀려났냐면 노선상무는 뭐냐면 회사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 이게 바로 노선상무예요.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갑니다. 있습니다. 다시 본문이 생겼죠.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고 해서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 나타나고 있는데 팔이 들이굽는다 거기다 밑줄쳐놓고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요즘엔 어떤 말로 많이 쓰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와 같은 식으로 많이 써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랑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드는 거야. 자신과 친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은 뭔지 알겠죠?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자기 편, 자기한테 이득되는 사람의 편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뭐예요?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너무 가난한 형편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자, 대댕이졌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데요. 거기 그냥 살짝 밑줄 치고 부스럼이나 딱지가 거듭 벗어난 조각. 즉 뭐예요?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야. 단칸방 같은 게. 그래서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직접 당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스페어 운전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회사에 소속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프리랜서 사람들. 만약에 많은 인력의 운전수들이 필요하면 그때 그냥 일시적으로 뽑아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불쌍해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들은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대체로 벌이가 시덥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버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어가 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 신남에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서들 비정규직이야. 그때그때 일감차가 짜져가지고 하루 품삯을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때? 꼴이 더 말이 아니고 더 가난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에는 너무 사정이 딱해 보여서 무언가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밑줄 쳐볼까요? 여기 뭐 도둑질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털었다요? 아니죠, 그죠? 자기 용돈을
이거 사고 처리하는데 썼다는 거야. 회사에서 지원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용돈을 털어서 쓰게 됐어요. 유저의 어떤 따뜻하고 고운 마음씨를 느낄 수 있죠.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2포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놔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옅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그가 용돈에서 모아둔 돈의 한계였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꽁쳐놓고 있던 돈을 유자는 어디다 막 쓰냐면, 사고 난 집에 살림이 너무 없으면 연탄도 대주고 쌀도 대주고 뭐 밀가루도 대주고 이런 데 쓴 거야. 특히 정식 직원들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 대타 운전수들, 비정규직 운전수들한테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자신의 용돈까지 털어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용돈까지 털어가지고 직접 그런 살림살이들을 마련해줬어요.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 등을 배달하고 연탄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울려 비에 안 젖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성격이 인품이 좋네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 문단에 나와요.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습니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입니다. 뭐야? 살림사고 부엌 살림이라고는 간장밖에 없어. 뭐예요? 밥 적당히 뭐 볶음밥을 해먹든 뭐 어쨌든 뭐 누룽지를 해먹든 약간의 쌀이랑 그 다음에 간을 맞추는 건 간장밖에 없는 거야. 그냥 간장밥 해먹는 집인 거지. 반찬, 마른 반찬, 밑반찬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뭐예요? 그 사정 딱히 그냥 못 본 척 돌아설 수 없어가지고 뭐해? 또 돈을 털어가지고 뭔가 밑반찬이라도 사다 주는 거야.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맨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굴비 두름이었습니다. 얼간하다 밑줄 쳐놓고요. 간을 좀 적게 하다. 소금을 약간 뿌리다. 막 이게 짠지가 아니고 생선인데 소금에 약간만 절여가지고 좀 약간 싱겁다 할 정도의 그런 굴비 두릅을 샀어요.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연하여는 바다에 맞닿아야, 바다에 맞닿아서 사는 탓에, 즉 바닷가에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득티였던 것이다. 득티였다, 여기서는 드러난 것이다 와 같은 식으로 풀이하면 되겠고요. 도로 산비탈을 올라들어가 굴비두릅을 개 안 닿게 고양이 안 닿게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버게 제우 지랑밖에 없으니, 충청도 사투리예요. 천천히 따라가 보면 부엌에 겨우 지랑 간장밖에 없으니 배비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요. 밥이든 수제비든 좀 간략한 반찬들이 있어야, 그 밑반찬이 가벼운 반찬들이 있어야 넘어가죠. 탄불에 거잡 쓰시던지, 뭘 거잡 써? 아까 새끼두릅을 샀죠, 그죠? 굴비두릅, 새끼굴비두릅. 불에 거드시던지, 밥솥에 쪄 자시든지 하면, 밥솥에 쪄서 잡수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변변치 않아도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만 헐규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표준어로 옮겨주면 부엌에 겨우 간장밖에 없어요. 아이고,
밥이고 수제비고 뭔가 간단한 반찬이라도 있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사온 새끼굴비 두릅을 불에 구워 잡수시던지 밥솥에 쪄 잡수시기라도 하면 생긴 거는 변변치 않지만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드셔볼만 할 거예요. 엄청 자상하죠? 따뜻하고. 자기가 이 딱한 사정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용돈을 털어서 이런 음식도 사다 줍니다. 쌀과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을에 그렇게 돌봐주는 거겠거니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노파는 뭐야? 늙은 여자,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연세 많은 분들.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눈시울을 적시다, 뭐예요? 눈물을 흘리다지, 그지? 그래서 이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해갖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아까 연탄이랑 쌀을 들여놓을 때는 회사에서 좀 지원금이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새끼굴비를 사왔을 때는 이거는 유자의 마음으로서 우러나갖고 유자가 사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집에 있는 뭐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눈물까지 흘렸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쉬어갈 건데 이 시계로 05분까지 쉴 건데 대신에 문제를 39번까지 28번부터 39번까지 아니야 40번까지 풀어놓으세요. 선생님 휘화화가 무슨 뜻이에요? 웃기게 만드는 거. 코믹한.